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초속 11m 이상으로 분다고 해서 나무들이 바람에 좀 쓰러질 것 같아서 제가 고정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같이 고정하시는 거 한번 보시죠. 우와. 인터넷에서 낙하다 줄이라고 치면은 이런 줄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질기고 부드럽기 때문에 화분에도 손상을 줄 것 같지 않아서 이걸로 구입했고요. 이걸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듭법은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하나를 이렇게 뺍니다. 빼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두 바퀴를 감아줘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당겨주시면은 이렇게 고리가 완성이 됩니다. 이 고리는 당기는 힘에 의해서 줄여들거나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밧줄을 걸고 결박을 해주면은 그 힘에 의해서 계속 압박이 됩니다. 이 방식을 주로 쓰고요. 사이즈를 확인한 다음에 당연히 얘도 딸려오면서 압박이 되죠. 최대한 조여주고 나머지 반대는 이렇게 마감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만 묶어놔도 이 선반이 뽑히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이게 날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굉장히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을에 앞으로 태풍 한두 번 이상은 올 거거든요. 그때 대비를 하면 어떻게 될지 가늠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초속 11m로 오후 3시에 불어준다고 하니까 낮에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의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태풍을 대비한 리허설이라 굉장히 반갑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모든 분목들에 이렇게 하나씩 테이핑해줬고 이렇게 큰 것들은 이렇게 양쪽에서 두 군데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따 오후 3시에 과연 바람이 불면 어느 정도까지 현상을 보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때 한번 다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한 달째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농약 방지를 제대로 시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비 하루 안 올 때 잠깐 짬을 내서 농약을 쳐주긴 했지만은 그 효과도 이미 사라지고 지금 또 새로운 병충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농약을 살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방제를 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농약을 준비했습니다. 농약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는 그냥 제가 사용하는 농약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자세한 상황은 농약방에서 전문가가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분재에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는 살충제입니다. 살충제인데 물에다 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양에다 뿌려주는 살충제예요. 살충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벌레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화제, 즉 물로 오는 병은 잡을 수가 없고 병충해 많이 충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화분에다 뿌려줘서 나무가 이 성분을 흡수를 하게 되면은 내성이 생겨서 벌레들이 다 와서 붙어서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작용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벌레들이 잎을 빨거나 아니면 새순들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약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코니도 같은 경우에는 진딧물 계통의 충한테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잎재를 나무에다 뿌려주면은 나무가 물과 함께 머금으면서 그 약효과를 몸속에 지니게 돼요. 그 상황에서 진딧물이 와서 잎이나 연한 순들을 빨려고 하면은 그 순간 같은 그 독성이 빨려 들어가면서 진딧물들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요. 이 큐라텔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서 서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돌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깍지벌레, 곰뱅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데 이 코니도 같은 경우는 명자나무나 꽃이 오는 나무, 열매가 오는 나무들이 진딧물이 많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 계통에는 이 코니도를 사용해주고요. 매화나무라든가 소사나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깍지벌레라든가 특수 나무들이 나무들을 파고들 수 있는 충한테는 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뿌려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뿌려주는 약이에요. 이미 발병이 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효과는 있지만은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이미 발견돼서 나무 속으로 파고든 다음에는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파고들기 전에 내성을 좀 가져주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차별화해서 스푼으로 이따가 이렇게 살포하는 장면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 같이 분재를 하시는 친한 형님이 주신 건데 올데스라고 써져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굉장히 징그러운 벌레들 있죠. 이 징그러운 벌레들은 얘네들로 또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며느리나 뭐 그런 것들 어떻게 박멸할까 했는데 이걸 뿌려줘 버리니까 그 다음날 모두 짐 싸고 떠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완전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토양이라든가 화분이 선반 이런 데다가 소량으로 뿌려주면은 정말 조금 우리가 보기에 약간 흉측한 그런 곤충들은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소나무 역시 솔잎 혹파리나 여러 가지 병충해가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요. 큐라텔을 뿌려줍니다. 꽃으로 소량씩 이렇게 뿌려주고요. 가다 복용은 사람이나 나무나 안 좋은 것 같아요. 적정량을 뿌려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토양 살충제를 모두 뿌렸습니다. 뿌리고 지금 이 나무들을 보시면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결국 비를 장시간 맞으면서 뭔가 뿌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거름을 올려놨었는데 이렇게 잎이 노랗게 지거나 잎이 이렇게 떠버리면은 거름을 빨리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서 가급적이면 비를 안 맞히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은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하거든요.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나무가 약해질수록 병충해는 달라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무를 얼마만큼 건강하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예방 관리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단풍나무는 주인분께서 잎따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새순이 나온 거랑 새순이 공격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코니도를 뿌려주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새순들이 나올 확률이 있는 애들, 또 약한 나무들은 토니도까지 조금 더 뿌려주셔서 예방책으로 뿌려준 거고요. 아직까지 뭐 봄철에 진딧물이 많이 생기지 요즘 시기에는 많이 생기진 않거든요. 아직까지 나무에서 진딧물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치고 있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장수매 같은 경우에도 진딧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맛있나 봐요. 여기도 상소매가 있었네. 여기 보시면은 새순이 막 나오고 있는 애들도 공격의 대상입니다. 새순이 나오고 있는 애들은 밑져야 번전이다 생각하고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열매 달려있는 나무들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소나무류, 진딧물이 소나무 잎에 많이 달라붙습니다. 필수적으로 소나무는 조금씩 뿌려서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나무도 뿌려주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새순들이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2차순, 3차순 미는 애들인데, 그리고 또 새순 밀는 애들은 꼭 뿌려주셔서 예방했으면 좋겠고요. 예방 차원에서 약을 모두 살포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분재를 키우시는 분들은 농약 살포가 용이하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진딧물이나 기타 병충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비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몰골이 안 좋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오후 3시부터 초속 11m로 바람이 불겠다던 예보가 지금 3m로 줄어가지고 거의 불질 않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6시에는 초속 5m로 분다고 하니까 6시 한번 다시 제가 촬영을 해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게 2리터짜리 분무기입니다. 여기다 농약이라든가 영양제를 넣어서 가정에서도 쉽게 쓸 수 있는 사이즈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갖고 왔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스갯말로 대륙의 실수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한번 이렇게 압축을 넣으면 많은 양의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사용하기 굉장히 간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양제인데 옆면에다가 살포해주는 영양제입니다. 아마 성장 호르몬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입에다 뿌려주면은 잎에 아마 엽록소의 함유량을 높여주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활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활력제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섞어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나무에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5cc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1.5cc 넣게 되면 한 1200에서 1300배 정도 될 것 같아요. 1.5를 붓겠습니다. (1.5를) 붓겠습니다. 네, 부었고요. 넣었습니다. 물을 딱 채워갖고 오겠습니다. 자, 채워서 이런 식으로 옆면 살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나무는 지금 약간 좀 불편한 상태입니다. 세력이 약하거나 좀 힘들거나 머리 부분이 약해졌거나 이런 나무들은 천장을 보시면은 비닐을 걷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맞으면 그만큼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비를 이렇게 장마철에도 비를 안 맞춰요. 안 맞히면서 주변 습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무는 이렇게 거리에서 과한 물이 안 들어가도록 좀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옆면을 살포해 주면서 새를 올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 조절만으로도 힘들 경우에는 이와 같이 약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수시로 뿌려줘요. 생각날 때는 그냥. 옆에 보이는 거는 좌대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감상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올려서 이제 연출할 때 사용하는 상입니다. 이렇게 놔둬버리면 장마철에 습도가 많이 먹어서 변형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보관하는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상을 닦는 전용 행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백기름이에요. 동백기름을 묻혀서 넉넉하게 묻혀줍니다. 그리고 틈에 동백기름을 조금 집어넣어서 안에도 스며들 수 있도록 여기 틈이 있거든요. 자재들은요. 변형생 기름을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여기다가 동백기름을 이 정도 퇴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번쩍번쩍하게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문질러주면 장기스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코팅이 되면서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요. 습기에도 굉장히 강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닦아줘서 뒷면이랑 옆면 모두 다 닦아서 보호를 그냥 해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도구들도 동백기름으로 닦아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묵은 때들도 잘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이런 틈 여기다가 살포시 넣어주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이음새들의 어떻게 보면 오일 역할을 해주면서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구는 비싸고 좋은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명과 날카로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거름을 한 곳에다가 계속 놔두게 돼버리면 이와 같이 뿌리가 거름 밑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겨우 그렇게 되면 이 주위에 표토를 비롯해서 모든 공국들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름을 자주 옮겨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도 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 한 옮기는 걸 2, 3일 늦었더니 계속 비겨가지고 제가 조금 방심했더니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자주 이동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부터 바람이 분다고 그래가지고 문제도 만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다른 일들만 막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또 바람도 불질 않아요. 기상청에게 조금 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묶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미리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